새벽녘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연꽃 한 송이가 물방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연꽃잎에 맺힌 이슬방울은 마치 어머니의 눈물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이슬방울에 닿자 무지개빛 빛깔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그 아침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녀를 향해 수민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민지가 아닌 수민 엄마로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준호 역시 수민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영원한 자아라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을 통해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유의법여 몽환포영 여로역 여수중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 직업, 역할과 같은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된 이후 육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출판사에서 일하던 민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제는 모든 대화가 아이에 관한 것이었고 모든 선택이 엄마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민지는 집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사찰 마당에서 한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가자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아닌 누구 엄마로만 불리는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름이 사라져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름에 집착하여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가르치셨지요. 이름도 엄마라는 호칭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모습을 바꾸듯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민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신만의 꿈과 열정을 가진 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여전히 민지이고 싶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것만이 제 전부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스님은 낙엽이 쌓인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낙엽을 보세요. 한때는 나무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낙엽은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그대도 민지에서 수민 엄마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대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이니라. 우리는 변화하는 역할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딸 수민의 엄마이면서 준호의 아내이고 출판 편집자였던 민지이며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강물에 비친 달빛처럼 실체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나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요온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생육체, 수감각, 상지각, 행이지, 시계시계의 5 요소가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마치 물, 햇빛, 흙, 공기, 씨앗이 모여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자아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지는 수민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물을 주고 있는 동안 민지는 무심코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씨앗이 언제 꽃이 될까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마침내 꽃을 피울 거야. 하지만 씨앗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의 본성이 꽃으로 변화하는 거지.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민지라는 씨앗이 수민 엄마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이지 민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닌 확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이 등불이 되고 자신이 의지처가 되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체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오랜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나 민지야. 민지야, 어떻게 지내? 수민이는 잘 크고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수민 엄마가 아닌
민지라고 불렀습니다. 응, 다들 잘 지내. 근데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읽은 책, 보고 싶은 영화, 언젠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민 엄마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민지라고 해야 할까? 저는 김민지입니다. 5살 딸 수민의 엄마이기도 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출판 일을 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개를 들은 모임의 회원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직장인도 학생도 다른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이것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역할이나 정체성으로 한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민지는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엄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민지는 수민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민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중 하나일 뿐,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수민 엄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수민이랑 책방에 들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지라고 해도 좋아요.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민지님. 수민이가 오늘 그린 그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지와 준호는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최근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민 엄마이기도 하고 준호의 아내이기도 해. 하지만 그것만이 내 전부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민지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으로 변화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은 수민 아빠라는 이름만으로 불릴 때 답답함을 느끼곤 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그건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더 넓어진 거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평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고 민지의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서는 새로운 연꽃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봉오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다양한 역할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역할과 이름 너머에는 본래의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지는 가족과 함께 근처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법당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님 한 분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불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저는 민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남편 준호, 딸 수민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바람 속의 메아리와 같고 역할은 강물 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본성은 변함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성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날 이후 민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민 엄마로, 때로는 민지로, 때로는 김 편집자로 불렸습니다. 그 모든 이름은 그녀의 일부였고 동시에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에 고착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 수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민지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출판사를 창업하여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 큰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출판사가
첫 책을 출간한 날, 지인들이 모인 작은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자가 민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김민지님은 열정적인 편집자이자 아이디어가 풍부한 기획자이며 사랑스러운 딸 수민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민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민 엄마로, 누군가에게는 편집장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불리고 있지요. 그 모든 이름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여러 개의 손가락과 같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여 몽환포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역할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난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은 구름에 가려졌다가 때로는 밝게 빛났다가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발음을 알고 발음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수민 엄마이면서도 민지였고 편집장이면서도 아내였습니다. 그 모든 역할은 그녀의 일부였지만 그녀의 본질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민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수민 엄마입니다. 나는 준호의 아내입니다. 나는 편집자입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나는 민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 너머에 나는 그저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즉다 다즉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만듭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현실이 달라집니다. 민지의 명상이 끝날 무렵 수민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민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거든.
저도 할래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맑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누구인지 조용히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지. 부처님께서는 수행본기경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여 바르게 다스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도 마음을 바르게 관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민지의 출판사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 참관 수업에 간 민지는 수민이의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민 어머니시죠? 수민이가 학교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지님, 수민이가 책 읽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인가 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희 집은 책으로 가득하거든요. 제가 출판 일을 하다 보니 그들은 수민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그리고 책과 교육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이제 수민 엄마이면서도 민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녀이고 직업인이면서 친구이며 학생이면서 스승입니다. 그 모든 역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지는 오랜만에 그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에서 그녀는 그때의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대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군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민지는 절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 놓인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을의 고요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수민 엄마이기도 하고 민지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이름 너머에 더 깊은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연못 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처럼 제 이름과 역할은 제 본성의 반영일 뿐이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낙엽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세요.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었으며 이제는 붉게 물든 낙엽이 되었습니다. 이름과 형태는 변했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성상각이 이체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민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더 이상 갈등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확장된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엄마라는 역할이 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넓게 확장시켜 준다는 것을요.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 더 커지는 것처럼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방편으로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역할과 이름은 모두 우리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무아의 지혜를 맛보기 시작한 것 같군요. 민지가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길가에 핀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본성대로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바른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오고 민지의 집 창문에는 서리꽃이 피었습니다. 아침 해가 그 서리꽃을 비출 때 민지는 아름다운 빛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패턴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창문에 꽃이 피었어요. 수민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그건 서리꽃이라고 해. 추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꽃이지. 우리 삶도 그래. 각각의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모든 모습이 소중하고 아름다워.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워요. 하지만 예뻐요. 그래, 때로는 우리 삶이 차갑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겨울, 민지의 출판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리즈는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민 엄마라는 역할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님, 당신의 책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누구 엄마로만 불리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깨달음은 모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민지는 자신의 정원에 새로운 꽃들을 심었습니다. 수민이와 함께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 꽃들은 무슨 이름인가요? 이건 장미, 이건 튤립, 그리고 이건 데이지야.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피우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중요하지.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수민이라는 이름보다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민지는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깊은 통찰에 그녀는 감동했습니다. 맞아, 수민아. 내 이름은 단지 너를 부르는 소리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름과 형태는 변하지만 진실한 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이름과 형태를 넘어 존재합니다. 어느 날 민지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수민 엄마 아니세요? 저는 수민이랑 같은 반 지호 엄마예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지호 엄마는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민지님, 저는 이지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반이니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네요. 그들은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곧 자신들의 관심사와 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출판 일에 대해, 지연은 자신의 요가 강사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지호 엄마로만 불리는 게 답답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름과 형태는 환상일 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과 역할을 넘어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민지의 출판사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수민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이가 친구들에게 민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은 우리 엄마야. 이름은 김민지고 멋진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운영하셔. 민지는 놀라며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그녀를 단지 엄마가 아닌 이름과 직업을 가진 한 인간으로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수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엄마를 그렇게 소개해줘서 고마워. 특별한 이유가 있었니? 수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수민 엄마가 아니라 멋진 일을 하는 김민지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걸 알았으면 했어요. 민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올바로 아는 자가 남도 올바로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 때 다른 이들의 참된 본성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해 여름 민지의 가족은 시골의 작은 사찰 근처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찰을 방문하여 명상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을 이끄는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자기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차례가 되자 민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 딸 수민이의 어머니이며 준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과 역할 너머에 저는 그저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를 이해하고 계신 것 같군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범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지요. 명상 수업 후 민지는 가족과 함께 사찰 뒤편의 작은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그 연꽃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엄마, 연꽃과 그림자 중에 어떤 게 진짜예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진짜야. 연꽃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물이 없으면 그림자가 비칠 수도 없지. 그리고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아.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민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름 너머의 나였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자신의 여정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수민 엄마, 준호의 아내, 출판사 대표, 작가 등등. 그 모든 이름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름과 역할 너머에 나는 그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한 생명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아라고 가르치셨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 그녀의 책은 많은 이들, 특히 부모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을 그녀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님의 책을 읽고 저도 제 이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서는 팀장,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불리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진실한 말은 시들지 않는 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경험과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민지는 출판사에서 일하던 중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여전히 수민 엄마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전히 수민 엄마이기도 하고 민지이기도 해. 둘 다 나야. 너는 어때?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누구 엄마로만 불리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알아. 하지만 알게 됐어. 그건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확장된 거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더 넓어지는 것처럼.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의 책 한 권을 보냈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고통을 이해한 자가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른 이들을 돕는 지혜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이는 청소년이 되었고 민지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나한테 민지 딸이라고 부르는 게 싫어요. 저는 수민인데. 민지는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딸도 비슷한 정체성의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그 마음 엄마가 정말 잘 알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 내가 민지 딸이면서 동시에 수민인 것처럼 엄마도 수민 엄마이면서 민지야.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건 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정체성이 확장된 거네요. 민지는 감동하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이 이제 딸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확산됩니다. 또 한 번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민지는 다시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민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낙엽 쌓인 마당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이번에는 제 딸 수민이와 함께 왔습니다. 수민이도 이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수민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수민입니다. 학생이고 민지의 딸이고 준호의 딸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제 전부는 아니에요. 스님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사찰의 작은 법당에 들어가 명상을 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민지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민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이름과 역할을 초월하여 그저 이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시간과 이름을 초월해 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그들은 사찰을 나와 석양이 물드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어와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누구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제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민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수민아.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지.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과 형태를 넘어 우리 모두 안에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을 봐. 각각 다른 이름과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우주의 일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생명의 일부인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줘서요. 민지는 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민아, 사실은 내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민지에서 수민 엄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정복한 승리는 그 어떤 승리보다 위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과 혼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내가 수민 엄마로 불리는 것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 더 넓어지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도 더 넓어진 것이다. 나는 수민의 엄마이면서도 여전히 민지이고 그 너머에는 이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깊은 본성이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정체성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명상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팀장, 선생님 등등. 그 이름들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름과 형태를 넘어 우리 안에 깨달음의 씨앗인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지의 책은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단지 수민 엄마가 아니라 많은 부모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스승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부모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모습을 바꾸듯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수민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출판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부모들을 위한 명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워크숍은 부모들이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하고 자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지는 수민이와 함께 벚꽃이 활짝 핀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마, 벚꽃은 정말 아름답지만 금방 져버리네요.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걸까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벚꽃의 아름다움이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 벚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도 끊임없이 변화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지혜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요. 변화는 슬픈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인 거죠. 저도 언젠가 누구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름 너머에 변하지 않는 제 본성이 있어요. 민지는 감동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깊은 지혜를 얻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는 다른 이도 올바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민지는 오랜 친구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서 난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너는 가정도 있고 일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 나는 가끔 내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어.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모두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 어떤 길도 옳고 그름이 없어.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 나는 수민 엄마이면서도 민지이고 너는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지연이야. 우리는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 말이 큰 위로가 돼. 사실 나도 요즘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민지는 친구에게 자신의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이 너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참된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지와 준호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수민이의 진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민지를 수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민 어머니, 수민이가 문학과 출판에 관심이 많은데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아, 민지님 실례했습니다. 수민이가 늘 자랑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처럼 출판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를 단지 엄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녀는 자신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지는 다시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였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에서 그들은 그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왔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군요. 그대의 얼굴에서 평화가 느껴집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민 엄마이면서도 민지이고 그 모든 이름 너머에 더 깊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이 등불이 되어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군요. 그들은 함께 사찰의 법당에 들어가 명상을 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민지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민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시간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이름과 역할을 초월하여 그저 이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스님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스님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수민 엄마, 준호의 아내, 출판사 대표, 작가 민지. 그 모든 이름은 제 삶의 일부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이름에도 집착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름은 단지 저를 부르는 소리일 뿐, 제 본질은 그 너머에 있으니까요.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체득하셨군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과 역할은 변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의 가족은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여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민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민지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연꽃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수민아, 이 연꽃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내 안에 깨끗한 본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 수민이는 감동하며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도 엄마처럼 제 이름과 역할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정복한 승리는 그 어떤 승리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과 혼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수년 후 민지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출판사는 수민이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민지는 이제 명상과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신의 새 책 이름 너머의 지혜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민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김민지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상 지도자이며 출판사 창립자입니다. 그녀의 딸 수민 씨도 현재 출판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부모들, 중년의 직장인들, 그리고 노년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작가이자 출판인이며 수민의 어머니이고 준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과 역할 너머에 저는 그저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생명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민 엄마로만 불리던 시절의 혼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름과 역할을 초월하여 자유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여 몽환포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역할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어머니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님, 저는 최근에 아이를 낳고 누구 엄마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아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확장된 거예요. 마치 작은 시냇물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더 넓어지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의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은 때로는 보름달로, 때로는 초승달로, 때로는 금음달로 모습을 바꾸지만 여전히 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수민 엄마로, 민지로, 작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이 등불이 되어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이름과 역할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빛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지는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딸, 학생, 아내, 수민 엄마, 출판인, 작가, 강연자. 그 모든 이름은 강물 위의 파문과 같았다. 때로는 그 파문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는 그 어떤 이름이나 역할로도 정의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저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한 생명체일 뿐이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지혜이다.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달빛이 그녀의 일기장을 비추었습니다. 민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수민 엄마든 민지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의 여러 이름과 역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회사원, 학생, 선생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참된 본성은 그 모든 이름과 역할을 초월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잠시 명상해 보세요. 들숨, 날숨.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역할도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자리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모양을 바꾸어도 여전히 구름인 것처럼 당신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알아 평화를 찾은 자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일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이름 너머에 당신의 참된 본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따를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